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아침에 오다 보니까 이게 영하 13.5도 정도 찍힙니다. 자, 정시는 근데 플러스 13.5% 정도 됐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보면 우리가 조정은 대부분 마무리가 좀 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주로 제가 리포트 많이 드렸던 종목들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은 의료 AI 관련돼서 제가 며칠 전에 루닉 같은 경우는 자리를 참 잘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또 제노코라고요. 항공우주통신기업에 대해서 좀 리포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조금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좋고, 끄트머리엔 테크윙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태성이라든지 그래서 요즘 CXL 관련하고요,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그런 것들 생산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 또 AI 관련돼 가지고 뭐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돼서는요, 워낙 범위가 넓어서요, 이게 그룹별로 조금씩 나눠서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도움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늘 머니케어 뉴스는 여러분들이 단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쿼터 투 쿼터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조금 수익이 뭐 안 나고 있는 것도 우리 수익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많이 낸지. 자, 이제 다시 준비를 하고 또 다음번 또 상승 과정들을 또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게 마이너스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항상 주식은 그겁니다. 매수하는 순간 마이너스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걸 감수하지 못한다고 하면 투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항상 매수한 다음부터 빨리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런데 그건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든 우리가 모두가 알듯이 아니 뭐 어느 아이를 갖다가 학원에 보냈는데 말입니다. 바로 성적이 올라가길 바라는 그런 부모의 심정하고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돈은 그리고 자녀는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해주셔도 좋겠고요.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지나서 주가가 잘 안 오르고 마이너스로 뭐 5%, 10% 가면 답답해하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요. 그것이 투자에서 배워야 될 길입니다. 마이너스를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들이라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 보면 우리가 기업의 가치라든지 실적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발현이 됐을 때 우리가 업사이드 존재하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없이 주식을 하다 보면 항상 보면 어떻게 돼요? 성질 급하게 매도해버리고 결국은 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매도를 하고 나서 손실을 봤겠죠. 그리고 나서 보통 1년 진이 안쪽에 보면 대부분 제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높은 곳에서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전체의 거의 한 9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90%는 대부분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 마음과 마인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떻게 지나치게 이제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대부분 성공 확률이 5할만 돼도 대부분 손실이 이루어져요. 자,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시장을 접근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노코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항공청 설립하고 상당히 좀 관계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주항공청 설립을 해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한번 쭉 올라왔습니다. 자, 그거는 뭐 우리가 그냥 봐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좀 설정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 보면서 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코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성통신 관련돼서 26%, 항공정작 9%, EGS이니까 점검하고 체크하는 장비죠. 13%, 그다음 방산 핵심 부분에서 52%, 물론 방산 핵심 자체가 통신입니다.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포인트 넘버 원, 이것은 바로 위성통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를 들면 많은 성과가 앞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죠.
우주항공청 설립하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러 데 납품을 할 수 있고 인증받은 기업들이 그렇게 많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기업을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앞으로 위성통신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상당히 높게 성장할 것임에 틀림이 없고요. 더군다나 뭐 6G 관련해서도 연관성을 또 찾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주가 상승폭은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여기 있는 걸 한번 화면 캡처하셔가지고 아 이런 사업들을 하는 회사구나라는 것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조건 항공전자, 방산, 그다음 위성통신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위성통신을 가장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그렇습니다. 2023년도 실적이 가장 안 좋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매출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는 부분은 성장하고 있는 건 틀림없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뭐 위성도 쏘아 올리고 그러면서 비즈니스가 좀 더 활성화되어 가는 과정, 결국 기술력 발달하면서 이런 것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실적이 안 좋았던 구간은 2022년도 3쿼터 정도였고요. 그 후로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우주항공청 이 부분 하나 이슈만 갖고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게 1000% 정도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다는데 영업도 뭐 매출액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면 성장성이 상당히 좋은 부분,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이제 PER 밸류에이션을 보통 30배 정도 적용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 상반기에 뭐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 정리 끝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도 추정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설이 가져오는 가장 큰 그 동사가 움직이고 있는 모멘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포인트로 잡는 것들은 다만 하나 시스템하고 당연히 관계가 있는 건 당연하겠죠. 위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OPM 마진도 OP 마진 괜찮습니다. 그래서 7.5% 이상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고 전에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자, 그 점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항상 볼 때는 실적이잖아요. 수주 잔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보통 과거에는 분기에 한 200억이 안 되죠. 한 160억, 170억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900억 정도 이미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잘하면 1000억 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수주 잔고를 갖다 매출 이렇게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지금보다는 더 낮을 만한 이유가 없고 밸류에이션은 보통 30배 정도 쳐주니까 조금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항공청 관련돼서 주가가 점프업 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가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동상 조금 눌려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크게 눌렸다가 자리를 크게 뭐 훼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 이 구간이 결국은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낮은 구간에 잡을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타겟 프라이스는 여기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이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빈 공간도 보이고요. 이슈도 좋고 내용도 좋습니다. 첫 방에 대해서 전 눌릴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안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그 매수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동종목 같은 경우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8,000원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요. 22,000원 간다고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1분기 안쪽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잘 공략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적당하게 해서 좀 수급이 좀 빠지는 날, 그러니까 지수가 별로 안 좋거나 이런 날 매수를 좀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로 따지면 한 80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료 AI 기업의 대표주자 루닛.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볼파라, 그러니까 뉴질랜드 기업이긴 한데요. 미국의 유통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볼파라 거래처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동기업 인수하면서 상당히 우리가 또 매력적이다라고 제가 리포트 드렸고요. 미래가 좀 밝다. 돈이 좀 나갔으니까 주가는 조금 눌릴 가능성은 있다라는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뭐, 이거 뭐, 그죠? JP 모건 헬스케어 뭐, 컨퍼런스 뭐, 이런 거 진행을 하면서, 뭐,
인수 제한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나가면서 주가가 다시 자리를 잡았는데 꼭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만큼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건 기업 가치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자리 잘 잡았다고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도 뭐 자리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시그널적으로 크게 나쁘진 않고요. 여기서 222평 이 라인을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 부분은 일단 윗단으로 보고 가야 됩니다. 여기 그렇죠? 최근에 보면 지금 12월 달 들어서면서 이쪽 분야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우하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나오는 소식이 곧 들어올 겁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적어도 뭐 이 정도 전고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고 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고점이 최고점이 뭐 이 정도인데 한 13 정도는 최소 보셔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그 정도 보고 가야겠죠. 특히 이제 저는 이 기업의 매력적인 부분은 뭐냐면 미국 내에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이 상당히 전 중요하고요. 기업의 오너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건 IPO 이후에 계속해서 예를 들면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이 상당히 좋죠.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장이 해야 되는 건 영업 아니겠습니까? 세일즈 모델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 일들을 해 나가느냐, 또 자금을 어떻게 수요해서 어떻게 투자해 나가느냐, 그렇게 하는 것 내용들을 보면 가장 아주 뉴스가 제 마음에 드는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감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주고 쌀 때 매수해주는 생각을 좀 해주시는 거 상당히 좋겠다. 사장이 영업을 참 잘한다는 얘기죠. 야, 또 제가 좋아하는 콜라인서부터 자리 잘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관심을 한번 또 다시 한번 가져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유럽에 5개 곳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뭐 괜찮습니다. 해외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 점 하나만 갖고도 괜찮고요. 또 사우디 관련돼서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대신 영업을 또 해주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콜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북미 쪽 관련된 매출이 나온다,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조정도 받았고요. 한번 이게 구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 아주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쯤 돼서 그냥 넉넉히 사주세요라고 했고 매수 포지션도 다 이야기 드렸고 목표가도 다 도달됐습니다. 자, 1차적인 목표가는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하고 왔고요. 이제 2차 목표를 위해서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장 수축은 한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확장권이 바로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쿼터별로 생각해야 되니까 한 번 정도 기다리시면 루닛이 달려주면 얘들 같은 경우 뒤따라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죠. 자, 다음 목표가 부분은 여기를 통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다시 전고점까지만 보시는 게 맞겠죠. 당연히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 없을 거라 생각하고 타겟 프라이스는 여기 윗단 4만 원 정도 보고 가시면 좋겠다. 4만 원은 좀 무리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지금 매물 있는 곳 있죠. 37,500원 이 정도까지만 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또 해야죠.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공부를 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나 매출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성장성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다시 눌리거나 그러면 상당히 매력적이죠. 매수할 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생각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뭡니까? 윗단에 매물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던질 만한 부분이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다. 던질 분은 이미 1차적으로 다 던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여기가 지지 라인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부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뭐 딥노이드도 자리 잘 잡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 회사도 뭐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늦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분위기상 이 회사도 조금 오르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볼 땐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아서 이 라인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 이 라인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가시는 게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번 들어섰기 때문에요. 여기 중간 가격 한 2만 원 정도 네, 여러분 타겟 프라이스 잡고 공략 포인트죠. 그런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뷰노, 이게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자리 잡을 게 좋아요. 그러니까 딥노이드 보실 때는 이 뷰노 자리처럼 이렇게 보시는 게 상당히 이게 더 확실히 정직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여러분 보시면 루노, 죄송합니다. 루닛,
뷰노, 코어라인서부터 저는 뭐 얘네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뭐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또 삼성하고 거래한다는 좋은 뉴스도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점도 또 생각해보면 또 이슈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가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선호나 또 주가의 그 단가, 주당 단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공략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루닛은 그래도 8만 원대, 7만 원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면 코어라인서부터나 뷰노 이런 쪽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일 뭐 가벼운 것도 딥노이드니까 주당 가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자리 잘 잡았으니까 저거 4개 다 공략하는 건 무모한 짓이다. 그 중에서 1개나 2개 정도를 포트폴리오에 넣어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 같으면 뭘 하냐? 저는 코올라에서부터 하고요. 루닛 이렇게 진행합니다. 비중을 좀 전체 포지션에 예를 들면 10%라고 그러면 한 5%, 5% 이렇게 담아갈 생각입니다. 요즘 반도체 검사 장비 테크윙이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거래를 하진 않습니다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왜 이 회사가 많이 올랐냐 그러면 HBM 검사 장비를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데모 버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한번 쉬는 게 맞겠죠? 여러분? 그렇죠? 예. 3월달 이거 달리다가 분명히 브레이크 타임 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한 6월달 이쯤에서 공략해 보는 거, 조정이 깊숙이 들어왔을 때 잡아주시는 포인트를 하고 잊지 말고 계시다가 저도 한번 기억이 나면 동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 드렸지만 뭐 프로텍이나 한미반도체 뭐 이렇게 그런 기업들 보시는 게 좋죠. 지금 이 CXL 관련되고 뭐 HBM 장비 관련된 데서 계속해서 널뛰기를 하는데요. 미리 알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 트레이딩 차원에서 트레이딩 바이 트레이딩 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검사 장비 진행을 하는데 이름이 그거예요. 큐브 프로브입니다. 그래서 HBM 검사 장비 큐브 프로브를 지금 커스터마이징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웨이퍼 검사 장비인 프로브 스테이션도 지금 정식 출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예를 들면 이 회사의 모멘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키녹시아, 키옥시아, 인텔, 인피니온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게 뭐 중요한 거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체는 있고 실적은 아직 없는 기업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상상을 잘 하시면서 거래 포인트를 잡아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다? 현재로선 테마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깊숙이 관여해서 투자하시는 건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괜찮죠. 네, 근데 지금쯤이면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다음에 조정이 또 적어도 제가 상승폭에 뭐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까? 늘 제 지론이지만 50% 이상의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실체는 있으나 실적이 없는 그런 내용들일 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채널에 회원가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늘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의 좋은 판단에 의해서 결정 내리는 것이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날 좋습니다. 퇴근하실 때 따뜻하게 입고 퇴근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